오늘은 풍경이 좋은 곳으로 갑니다. 산세와 공기가 좋아 전원생활 하기에 딱 좋은 위치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시내와 고속도로가 차로 10분대 위치해 있어 생활권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한 개의 가격에 두 개의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보는 것처럼 왼쪽 집 하나, 오른쪽 집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두 개의 집입니다. 소규모 전원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가장 위의 집이라 내려다 보이는 풍경도 좋은데요. 상세 정보가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풍경이 좋은 곳으로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한 개 가격에 두 개의 집을 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 채가 있고 그 다음에 정면에 또 한 채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약간 지대가 일반 평지보다 좀 위에 한 2, 3m 정도 위에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다 보이는 풍경도 괜찮고요. 그리고 건물이 2014년 승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은 지가 11년 차긴 한데 그래도 제가 갔을 때는 안에는 이제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갈 수는 없지만요. 드론에서 봤을 때 이제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컨디션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될 것 같고 권리관계나 이런 거는 깔끔합니다. 낙찰받고 물어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명도만 하면 되겠죠. 현재 살고 있는 분의.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다만 주의할 점은 지금 변경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매각 일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입로를 이렇게 보면요, 주도로에서 이제 이렇게 아까 비포장도로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을 좀 깎아서 만든 그 소규모 전원 단지라 이렇게 좀 경사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4m 정도 도로 폭이 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진입을 하면은 이제 소규모 마을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집, 안쪽 집입니다. 여기 보이는 데가.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차에서 내려서 보면은 여기 위에서 봤을 때는 약간 내리막이 보이죠. 그래서 콘크리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4m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집들은 이제 길가에 이렇게 접해 있는데 본권 두 개 집은 제 가장 위쪽 집이고 앞집이랑 저렇게 이제 돌로 경계를 구분을 지어 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돌담도 좀 나름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권까지도 당연하게도 여기도 이제 약간 경사가 있는데 여기까지도 차가 이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까지 차가 앞마당까지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운치 있게 잘 해놨어요. 자 보니까는 조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집이나 이제 다른 이 집들과 달리 규모가 좀 큽니다. 이게 이제 두 개 집이긴 한데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돌계단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계단에 이제 어떤 출입구가 좀 여러 개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돌계단으로 여기도 또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또 하나 만들어 놨고요. 2, 3m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평지에서 이 정도면은 최소한 그래도 한 3, 4m 정도, 4, 5m 이 정도 좀 높게 지은 것 같아요. 좀 높아 보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 앞에도 그 돌계단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더라고요. 보이시나요? 그죠? 그래서 돌로 이렇게 계단을 쌓아놨다. 그래서 이게 또 느낌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밤 되면 좀 더 운치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낮이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펜스로 잘 쳐놨고요. 그래서 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개 이게 분리해서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같이 파는 거예요. 땅이 이제 도로 지분, 여기 진입로에 대한 지분도 다 같이 매각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분할해서 파는 게 아니라 통으로 팔기 때문에 이걸 사면 이제 두 개의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같이 이제 그 지인들이나 전원생활 같이 할 지인들이나 가족, 친구들 이렇게 해서 이제 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집로까지 이렇게 보면요, 작은 마당 보면은 이제 대부분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집 앞에 조그맣게 앞마당 겸 정원이 좀 있어서 저거를 이제 본인 입맛에 맞게끔 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도로가 왕복 큰 대로변이 이렇게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요 집이 이제 좀 더 평수가 큰데 여기도 보면은 창고 겸 앞마당에 이제 정원으로 좀 잘 꾸며 놨고요.
그리고 그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집은 규모가 그래도 좀 작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도 이제 조경수가 좀 심어져 있고, 그리고 땅에 대한 경계면으로 해서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본건 뒤로는 저렇게 임야, 야산이 둘러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이제 땅이 흙이면 약간 질퍽거리고 그렇잖아요. 그럴 걱정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2층 집이고요. 그리고 여기 구조는 이제 보면은 향은 남서향입니다. 주출구 기준으로 이따 볼 텐데 그래도 햇빛이 좀 잘 든다. 그리고 이제 구조는 그 목구조입니다. 목구조. 콘크리트가 아니라 목구조로 지어졌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집이고 두 번째 집은 또 느낌이 다르죠. 약간 원형 형태의 그런 집이고, 근데 태양광 패널이 좀 없는 게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가 설치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감정이 7억 잡혀 있고 한번 유찰이 돼서 5억 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 하나를 보통 이제 집을 사면 집 하나만 사지 두 개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 때문이라도 한 번 더 유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3억 되거든요. 근데 3억 대 갖고 두 개 집 나누어 가지면 거의 1억 대로 한 개 집을 살 수 있는 꼴이니까 상당히 가성비 있게 이 작은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썸네일에다 1억대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마음이 맞는, 그러니까 이제 지인분들이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원 생활을 하고 싶은데 사실 혼자 가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마음 잘 맞는 친구들이나 가족들 이렇게 해서 이 집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도로 바로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랑 고속도로 IC도 10분대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도 교통편도 괜찮아요. 지금 매각 대상이 되는 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지분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땅이 5필지인가 그런데 이제 큰 틀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매각 대상이고, 건물은 요게 좀 작은 평수, 이게 1번이라고 할게요. 요게 2번 평수, 2번 집입니다. 그래서 이 창고랑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요, 이쪽 뒤쪽은 전부 다 이제 여기 임야나 뭐 산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뭐 묘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시골 같은 경우는 묘 없는데 찾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묘가 있긴 한데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에서 봤을 때 보이지 집에서는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땅에 대한 경계면인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조경이 좀 되어 있는 이렇게 조금 앞마당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흙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도 이제 앞마당 정원을 쓸 수가 있는데, 텃밭이 필요하면 여기를 좀 구성을 하면 되겠죠, 텃밭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 콘크리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까지도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여기 이제 입구고 여기가 이렇게 입구고, 그리고 나머지 이런 그 계단이랑 이 옆면 측면은 나무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2014년 승인 건물이거든요, 둘 다. 근데 위에서 봤을 때 뭐 탈락되거나 지붕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진 않죠.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한 필지를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개 필지인데 이 중 요거 두 번째 도로랑 이거는 도로고요. 나머지 3개가 본건 건물 2채를 바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땅이 총 611평 고요. 그리고 건물이 총 1층, 2층, 그러니까 한 집당 대략 한 60평 정도 돼요. 그리고 아까 좀 작은 평수가 한 34평이니까 한 35평 정도. 그래서 총 합하면은 이제 169평으로 되어 있네요. 169평. 건물 면적이 169평이면 30, 40. 땅의 상세 내용을 보면요, 땅이 하나, 둘, 셋, 넷, 5필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쓰는 거 있죠. 요거 이제 지분이니까 이 도로고, 나머지 이 세 필지가 본권 건물을 바치고 있는 땅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이 도로는 도로고, 그래서 보전관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땅은 이제 총 그 611평. 그래서 땅값만 보면은 계산하기가 1억, 2억, 한 3억. 땅값만 한 3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건물 가격이에요. 그래서 총 합해서 7억 6천 정도 되는데요. 지금 건물이 이제 일반 목구조죠. 여기 이제 큰 평수, 이게 한 30, 40평, 이게 한 60평 정도 되고, 큰 게, 그 작은 게 지금 한 35평 정도 돼요. 근데 총 평수가 169평이죠. 근데 좀 모질라죠. 한 50평, 한 4, 50평이 빠지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창고나 기타 어떤 그 건물 평면들을 보면요, 이런 겁니다. 전부 다 이런 게 평수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한 요거가 큰 평수가 한 60평, 그죠? 작은 게 한 35평, 이렇게 해서 좀 건물이 한 100평 정도 실제 쓸 수 있는 평수는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매각 대상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이제 진입로죠. 근데 지금 보면은 본건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그리고 그 건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것도 지분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기퉁이도 2번 해갖고 매각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통행을 막거나 불편함 없이 이렇게 맘 편하게 사면은 지분까지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으로는 주인이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근저당이 목록 1, 2, 3이 뭐 어쩌고저쩌고 날짜 있는데 신경 안 써도 되고, 다만 이제 낙찰받고 물어줄 돈은 없고, 다만 이제 지금 아마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명도 대상자죠. 그래서 이제 명도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크게 뭐 눈여겨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얼마냐,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7억 6천이 지금 한번 이 동네는 30%씩 그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5억 3천, 한 2억 정도 까졌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아까도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1+1이죠. 1+1 집인데, 근데 요거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사실 매매로 나오면은, 사실 좀 보통 집을 하나만 사길 원하지 두 개 사길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 측면에서 얘가 좀 경쟁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번 더 유찰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3억 2천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두 개 집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하나당 1억 중후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이건 최저가예요. 최저가 기준으로 1억 한 중후반대까지도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이 매각 일자인데요. 지금 변경됐습니다. 변경이 총 2번 됐어요. 근데 이제 재진행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챙겨서 미리미리 현장도 갔다 오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물건 특수성 때문에 유찰이 좀 더 돼서 좀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얘는 일반 어떤 우리 부동산 시장의 매매랑 다르죠. 그죠? 일반 매매는 1대1이잖아요. 그죠? 사는 매도자, 매수자.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자가 이제 경매 진행하는 요런 게라고 한다고 하면, 법원이라고 한다면, 매수자는 다수예요. 경쟁 입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싸게 사냐 안 사냐의 그 기준은 경쟁 입찰, 경쟁이란 말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쟁이 많다 그럼 싸게 못 사요. 흔히 아파트, 역세권, 더블 역세권, 요새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품화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이런 거는 싸게 잘 못 삽니다. 그리고 평수도 20, 30평대. 왜냐하면 누구나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싸게 못 사기 때문에 경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그런데, 경쟁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상가도 말씀을 드렸죠. 상가도 뭐 5억짜리가 1000만원대에 있는 경우도 있고, 1억짜리가 뭐 3000만원대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서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매 같은 경우는 싸게 샀으니까 더 싸게, 그러니까 이제 시세가 여기 있고 여기가 내가 싸게 샀어요. 그래서 시세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금매로 팔아도 여기니까 요 가격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싸게 샀는데 더 싸게 팔지 않는 이상, 여기는 손해잖아요. 팔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경매는 무조건 돈을 번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일단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일단 그렇게 이제 가격은 그 형성이 돼 있고, 일단 이제 매물,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을 좀 볼까요? 이게 그 낮은 가격수인데 이 본권 위치에 딱 있으면 좋은데 그렇진 않아요. 이런 어떤 그 지방권에 있고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그리고 소규모로 전원단지 있는 곳은. 그래서 지금 보면 집주인이 1억 9천에 여기 내놨고, 얘도 지금 땅이 보통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땅으로 가격을 매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집당 그 총 600평이잖아요. 그래서 한 집당 대략 한 300평 기준으로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을 좀 비교를 해보면 얘 비슷하죠. 근데 1억 9천입니다. 이건 집주인이 내려온 거고, 얘도 2억 5천, 이것도 200평. 얘랑 다르군요. 얘도 2억 9천. 근데 보면은 25년 이내, 10년 이내, 이게 이제 그나마 그거고, 나머지는 좀 오래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한 번 더 유찰이 되면 이 나와 있는 매물보다 한참 저렴하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거래를 볼까요? 실거래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평당 단가를 한번 대략, 물론 이제 도로 지분에 대한 것도 이제 땅으로 포함이 되는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최저가 기준으로 지금 5억 3,500이죠. 한 번 더 안 떨어졌다. 현재가 기준으로 611평. 평당 보이시나요? 8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5억 3,500에 나누기 지금 요거 있죠. 611평으로 하면 다시 해볼까요? 아이고, 하면은 평당 87만원, 100만원이 90만원이 채 안돼요. 현재 이 가격대도. 자,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90만원으로 기억을 해볼까요? 자, 보세요. 이게 본건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2019년이니까 이게 2014년 승인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짓고 나서 좀 거래가 됐나 보죠. 근데 평당 지금 2026년이니까 6년 전에 평당 174만원 거래됐고, 여기는 이제 2023년이니까 2년 전, 재작년 131만원, 여기는 4년 전 2021년인데 평당 177만원. 그러니까 전부 다 100만원 중후반대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을 때 경매 최저가를 했을 때 90만원이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 더 추가 유찰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특수성 때문에. 그러면 더 싸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좀 싼 게 감이 오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다만 이제 아까 그 지입로에 비포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길이 살짝 여기 주도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가기까지는 약간 비포장 도로인데, 와서는 이제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어떤 이제 거실하고 그 방면인데, 이쪽이 이제 남쪽,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남서향의 그 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런 묘들, 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위에서 봤을 때나 그러지 실제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버스 정류장도 이렇게 본건이 있고요. 버스 정류장은 이렇게 있는데 450m 정도입니다. 차로 가면 금방인데 걸어서 가면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은 좀 멀고, 뭐 걸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큰 강이 있고, 이쪽에 보면은 어떤 이제 그 길가도 있는데 산책하기에도 괜찮게 해놓은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거, 그죠? 강들이 좀 흐르고 있어서 괜찮다. 그리고 면내 생활권도 봐야 되는데요. 본권이 여기 있고, 이쪽이 면내 생활권이거든요. 여기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면내 생활권도 여기가 한 4km, 차로 가면 8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분이면 빠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무엇보다도 이 완주 IC 있죠. 이 고속도로랑 이 시내까지
12분, 키로수로 따지면 7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뭐 여기는 이제 지방이라서 크게 막힐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는 크게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고, 그리고 여기가 산업단지이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직장인들 임대를 수요를 맞춰서 임대 놓기에도 괜찮아 보이고, 두 개 집이니까 난 두 개 사서 그냥 임대 놀란다, 뭐 이래 버리면 또 다른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본권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논산, 익산, 그 다음에 전주, 완주, 진안, 김제가 있고, 위로는 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고속도로랑도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다. 그래서 일단 이 물건의 총평을 따져 보면요, 일단 첫 번째, 좀 특이한 구조다. 1+1, 그죠? 두 번째, 낙찰받고 물어줄 돈도 없고, 다만 이제 그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명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 그리고 2014년 승인이니까 뭐 딱히 손볼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어서 건물 상태도 괜찮고요. 네 번째는 다만 이 재진행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향후 매각 날짜가 언제 잡힐지 몰라요. 물론 이제 취소가 되거나 아예 이제 기각이 돼서 재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불투명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거나 이제 위치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가격대도 특수성 때문에 좀 더 저렴해 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가족이나 지인들 아니면 투자 목적도 괜찮고, 그래서 챙겨 보면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입니다.